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아마 얘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거기 수석을 홍보수석을 해가지고 아주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홍보수석 조기숙, 민정수석 대통령 문재인, 아주 친노 중에 골수 친노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골수 친노길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탁 픽업이 됐겠습니까? 네. 이 노무현 정부에서 그 청와대 홍보수석 지낸 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요즘 그 여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퇴 압박을 하고 수많은 모욕과 조롱을 막 내놓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박근혜 정부의 대잡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대잡이라고 하는데 이 뭐 노무현 정부니까 아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사람이니까 같은 편들이니까 이렇게 막 얘기는 한 것 같지만 상당히 비판적으로 비판을 했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문제, 또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후임 문제, 이거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니까 여권이 일제히 최 감사원장에게 사퇴 공세를 펼치고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과정은 그렇게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거고, 지금은 이번에 건, 지금 이 최 감사원장을 지금 이렇게 우롱하고 조롱하고 사퇴 압박을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하고는 저 양건 전 감사원장하고는 비교를 지금 잘못 비교를 한 건데, 결국 이 사퇴 공세를 갖다 펼치는 형태가 유사한지는 모르지만 그걸 넘어서 지금 이 최 감사원장은 벌써 코드 인사를 자꾸 위원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김오수라고 있잖아요. 법무부 차관 했던 그 조국의 오른팔, 또 추미애 장관을 따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소년원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 역을 했던 김오수, 그 법무부 차관을 했던 그 사람을 자꾸 감사위원회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최 감사원장은 여기는 중립적인 사람이 와야 된다 하면서 비토를 2번이나 했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거 문제하고 또 월성 1호기, 이거는 거국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그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그 훌륭한 그 감사원장의 이 부분을 지금 아주 집중 공세한 이거에 대해서 조기숙 이 교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훌륭한 감사원장을 그렇게 하는 여건들이 아주 매우 나쁘다 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노 인사입니다. 이 조기숙 교수는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이 부족한 거다. 정부가 진실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등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또 나서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 20일 됐나요? 그런 조기숙 교수가 바로 페이스북에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건 감사원장의 자진 사퇴를 언급하며, 그때는 뭐 다른 내용이죠.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길 간청한다 하면서 반대어로 당신네들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다. 왜 민심과 떨어지게 됐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됐는지 생각해 보길 간청한다. 벤치마킹 하라는 얘기입니다. 탄핵을 벤치마킹 하라. 문정부도 탄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왜? 말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국어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어 공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교양과정까지 국어 공부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엎어보면은 딱 그 점처럼, 점쟁이처럼 다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분석 아닙니까? 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됐는지 생각해 보기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간청한다. 간청한다. 이건 뭐예요? 간절히 말하는 거고 진실로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탄핵을 당할 수 있다. 당신네들도. 왜 민심과 멀어지게,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하고 멀어지게 됐는지, 왜 멀어지게 됐는지, 그건 지금 하는 행태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위하고 이런 덕목이 좋은 분을 갖다가 계속 코드 인사를 안 받아들인다느니 월성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감사를 갖다가 국익을 생각해서 냉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응?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하는 일은 너무나 올바르다는 겁니다. 이 조기숙 교수는 굉장히 사리가 깊습니다. 그런 건 맹목적으로 같은 편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편이거든요.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죠. 과거에 아주 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기숙 교수가 또 친문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또 요번에 또 엄청 당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신경을 안 써요. 한번 당하면요 더 합니다. 한 번 당하면 더 하죠. 왜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잔소리들이야? 옳은 말을 했는데 왜들 XX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정직하고 반듯한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정직하지 못하고 반듯하지 못한 것이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말이죠. 그런 게 맞느냐 이거예요. 막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에 추천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건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출신인 사람이면서 제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장훈 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원장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최 감사원장은 사퇴를 해서는 안 되죠. 사퇴를 안 할 것입니다. 그분은. 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당하면 당했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시즌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직책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떠나고 싶어도 조직이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떠날 수 없는 자기 하나라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입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 양 원장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냥 사퇴를 해버렸는데 그러면서 결국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MB의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명박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 전 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외압. 그러나 이 조 교수는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는 정치는 완전히 진일보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주당 법사위원이었던 당시 박지원 의원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 4년을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다는 그런 일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조기숙 교수가. 결국 이 조기숙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향해 가지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로남불을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7년 12월 임명된 최 원장. 최근 청와대가 후임 감사위원을 추천한 김호수 법무장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법무차관. 제청을 친정부 인사라면서 2차례 거절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친정부 인사 와가지고 감사위원이 의결을 하는데 의결을 하면 이 표수로 대충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김호수가 와서 어떤 것을 하리라는 것은 대충 다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한 거 아닙니까? 또한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며칠 전에 그 법사위에서 굉장한 압박을 했죠. 감사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맞지 않으면 사퇴를 하라. 나가서 정치하라. 이렇게 비아냥했습니다. 근데 조 교수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이 사퇴까지 거론하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면서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 좀 기억 좀 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사의 교착 상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순리대로 풀어야지 그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요. 여기는 전부 다 독침이 들어있습니다. 독침. 독침이 뭐냐. 그랬다가는 혼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일부 여당 의원이 말이죠. 민주주의 그런 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탄핵당한 정부 왜 민심과 멀어졌는지 생각해봐. 너희들도 탄핵당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딱 숨어 있습니다. 내용. 이 얘기를 했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자랑스러울 때가 훨씬 많았었는데 이 조기숙 교수는 왜냐? 같이 코드니까요. 같은 코드입니다. 견제받지 않은 거대 권력 탄생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고 보수당을 일배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현재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걸 말하면 아마 친박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친박들은 친문처럼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만 잘났다고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친박들이 친문들처럼 막 공격하고 뭐 저 반대파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적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정권 들어서 특이하게 보이는 게 소위 친문 팬덤입니다. 바로 이게 큰 민주주의를 갖다가 갉아먹는 반민주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위병 생각하시죠? 홍위병의 씨앗은 저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원래.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홍위병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홍위병 나오면 거꾸로 홍위병이 당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 수준이 높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래 조기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 눈에는. 민주주의는 안중. 우리 국민의 악몽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재현시키려 하지 말라 이게. 새로운 정치를 경험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 국민은 그렇게 원한다. 새로운 정치를 경험할 자격이 있는가? 악몽의 대자뷰가 아니라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이렇게 험악하게 나가느냐? 민주주의의 또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이런 걸 느낍니다. 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바로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반성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찰도 못하고 저희들은 끄떡하면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성찰이고 조국이가 성찰이란 말을 그때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성찰을 하겠습니다. 성찰이 무슨 성찰이에요? 입으로 성찰하는 건 성찰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정신으로, 가슴으로 성찰해야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 바로 이것을 조기숙 교수가 충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